자, 먼저 10시에 전세 역전 소개할 텐데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분의 어깨에 큰 짐을 안겨드렸죠. 과연 또 전세 역전 어떤 종목을 지금 이 구간의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좋을까요? 두 분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두 분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홍 이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가지고 오셨고요. 김지훈 대표는 인탑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자, 오늘 이슈가 있죠. 네네. 보호예수 물량의 해제, 그리고 물량의 지분의 한 약 4% 이상이 시장에 풀릴 것이다. 그래서 주가는 하락하고요. 근데 오히려 이 시점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네. 결론적으로 일단 매수 대응을 하는 게 하나의 뭐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면서 부담이 돼 왔던 부분이 네. 6개월 락업 부분이었고요.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조정이 나오고 그 구간에서는 매수 대응이 맞는데 그게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 벤치마크 펀드 같은 경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직 펀드 내에서 비중을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덜 채웠습니다. 아, 수급이 네. 더 들어올 상황이 있다? 네, 첫 번째로 수급 요인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물량이 나오고 나면은 뭐 1년 락업까지는 기간이 그래도 한 6개월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수급 이슈도 없다는 점이 두 번째 포인트겠고 기존의 사례를 한번 대입해서 볼게요. 3개월 확약이 해제됐을 때 저가가 한 6% 정도 하락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 마감을 했었고요. 네. 6개월 확약 같은 경우도 그때가 한 6% 정도 하락했다가 그때 종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 정도 마감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 하나의 이벤트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네.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시장에 오늘 출회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LG화학이 증설이나 그런 요소가 추진을 한다고 하면 뭐 블록딜의 요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변수겠죠. 네. 밀릴 수 있는 변수.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대응 그리고 블록딜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할인율만큼 거래 대금만큼 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 대응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 제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 같은 경우 일단은 물량이 출회됐다가 뭐 매수 매도 이런 공방이 있는데 네. 10시에 컨퍼런스 콜이거든요. 이제 시작을 했을 거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물량의 출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네. 매수가는 37만 1,000원을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는 41만 원. 손절가는 매수가의 10%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그 확약 물량이 해제되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수급적인 부담이 있지만 오히려 또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매수 가격은 37만 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 주가를 40만 원대. 굉장히 또 짧게 타이트하게 네네. 잡아주셨네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서 우리 또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LG 에너지 솔루션 공략 방법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탑스를 볼 텐데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주가 움직임 봤을 때는 7월 내내 또 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탑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기간의 폭풍 순매수 2탄입니다. 또 다른 종목이군요. 네, 이틀 제외하고요. 지금 17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인탑스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네. 최근에 그 CMF 컬러 머티리얼 피니싱이라고 해가지고 제품의 제품과 자동차, 건축재 등에 적용하는 색채, 그다음에 소재 마감 부분을 총괄하는 디자인 제조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플라스틱 이 소위 말하는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를 넘어서서 다양한 제품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회사에서 네. 그래서 IT 디바이스 쪽이 여전히 57%에 해당하지만 그 외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사업 쪽에 이 로봇 관련된
그리고 또 가전제품 관련된 그리고 이런 신재생 관련된 부분까지도 사업이 다각화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슈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돼서는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베어 로보틱스를 지금 서비스 로봇을 납품 중에 있고요. 네. 삼성이 삼성봇이라고 서비스 로봇을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가장 좀 밀접하게 제조업체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특징적인 게 자회사로 인터스 인베스트먼트가 이런 똘똘한 이 제조 기반은 있는데 이 생산 능력이 부족한 이 벤처 투자 회사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이 베어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 회사, 그다음에 뭐 수소나 태양광 쪽 소재 회사들에서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 가장 빠졌던 부분이 IT 디바이스 쪽에서 휴대폰이 안 팔리면 당연히 케이스 안 팔리는 거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2분기에 나온 거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가 그 전체 스마트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21% 점유율로 2분기에도 역시 1등을 했습니다. 네. 2등이 애플이 한 17% 되고요. 삼성이 전략적으로 물론 폴더폰의 강화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중저가 모델 A 시리즈하고 A 시리즈에서 상당히 신제품이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그 하반기에 그 갤럭시 A 시리즈 신제품 모델이 확대될 경우에는 여전히 그 우리나라 외에 기타 지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판매량이 좀 빠르게 오히려 지금 경기가 안 좋을수록 저가형 모델이 상당 부분 선방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반기에는 너무 좀 부정적인 견해를 뒤엎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인탑스에 대한 기대감. 일단 뭐 기관의 수급 폭풍 순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김지훈 대표님께서는 한 종목씩 좀 괜찮은 종목을 꼽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네,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추세는 전환돼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세로 네.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아직 상태로는 역배열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격 구간에서 제가 좀 그 가격 구간에서는 유효한 가격대라고 보는 가격대는 좀 조정이 나온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한 8%에서 한 13% 정도 조정이 나온 28,000원에서 29,500원에는 좀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너무 있고요. 아닌가요? 많이 올라왔는데. 네. 네. 그리고 손절선은 좀 짧게 한 2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는 한 35,500원. 네. 저가 그러니까 28,000원 매수한 거 기준으로 한 15% 목표가 잡고 좀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2만 원대 가격이 다시 오는 거죠? 저는 언제든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탑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두 분이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오시면 서로 저희의 원하는 바는 사실 난상 토론이었는데 이제 각자의 종목을 존중해 주시는 두 분의 항상 이제 두 분이 나오시는 두 분의 패널에 예의를 굉장히 많이 갖추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김준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좀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 그리고 수급적으로 있었을 때는 뭐 오늘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했는데 김지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지분 매도 그리고 앞으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현황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 기간 보호예수 물량이 수급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지만 네. 계속 말씀드리자면 기간 그 996만 주가 한 번에 동시에 다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기간마다 또 그 소위 말하는 펀드의 운영 현황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시기가 분산돼서 나올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실적만 봤을 때는 매출과 이익단에서 계속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분기 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네. 1분기에 지금 2,500억대 영업이익에서 지금 2분기에는 2,700에서 많게는 2,800억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매출단에서도 한 4조 3천억대에서 지금 2분기에 한 8% 정도 성장한 4조 8천억에서 많게는 5조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게 단기 트레이딩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수급의 그러니까 본질 가치와 무관한 수급의 이슈 때문에 나오는 부분은 오히려 저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원대 밑에서는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더 우려되는 게 예전에 지금 발표됐던 1.7조 그 미국 아리조나 재투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명확하게 좀 그 제공시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게 더 우려 요인으로 보고 그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제 보도된 내용에 지금 오전에 전해진 내용은 네. 1조 7천억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 투자는 재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와서 네, 네. 아마 쓱 이렇게 서한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재검토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은 뭐 명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고, 또 오늘은 뭐 이런 락업 물량 해제 소식도 있지만 실적, 그리고 뭐 급감했던 실적 부분, 그리고 이 공장 부분, 사실 전해지는 뉴스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이 정도 하락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선방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추가적인, 생각보다 아주 강한 흐름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락업 해제와 비교해봤을 때 네. 강하고요.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건 한 7%에서 10% 하락하면은 네. 그때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사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그러한 흐름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네. 그래도 지금은 매도 대응 절대 아니고요. 매수의 타이밍을 네.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무조건 공격적 이 말씀하실 때 김준 대표님 좀 웃으셨는데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성우 이사님 네. 특징이 굉장히 좀 이 진중하고 네, 네.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거는 네. 충분히 좀,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해서 좀 웃음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억지로 동의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과 악재의 뉴스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2% 정도의 하락은 선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 있어서의 시장의 하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또 삼아볼 수 있다라는 단기적인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실적 발표한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어쨌든 역대급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두 분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이성우 이사님은 O 의견을 주셨고요. 김준 대표는 세모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역대급 실적 배경을 먼저 좀 뜯어봐야겠죠. 실적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예상치 대비해서는 한 4% 정도 하회를 했어요. 다만 네. 영업이익은 예상치 대비 한 6% 정도 상회를 하는 네. 모습이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영업이익까지 환산해 보면 한 영업이익률 한 30% 정도 나왔습니다. 단적으로 보면은 실적은 잘 나온 상황이고요.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지금은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IT 쪽은 컨퍼런스 콜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디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는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네. 내년에 설비 투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재고 수준이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언급을 하는 거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 과연 이 부분이 실적이 피크를 치고 공급 부분에서 불안하고 재고가 증가한다고 조정 요인이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T는 사이클이 짧고 그다음에 재고가 높은 거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수요 부분이 돌아서면 IT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텐데 뭐 수요 측면은 논외로 하고 공급으로 조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주가는 아래보다는 위로 한 단계 더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즉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국면에서 대형 IT 같은 경우 이 정도 밸류에서 뭐 플레이 같은 경우를 매도를 한다. 뭐 그러기에는 아주 무리거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10만 원 선을 회복하고 나서 참 부침이 심합니다. 지금 주가가 10만 원 위아래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성우 이사님은 긍정적인 O 의견을 주셨고요. 김준 대표님 세모인데 뭐 하반기에 있어서의 실적이나 뭐 추가적인 이제 내년도 증설 관련해서는 좀 말을 아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도 이성우 이사님 의견엔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왜 10만 이렇게 원 좋아하세요?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네.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세모로 드린 이유는 네. 역시 디램과 낸드 가격이 하반기에 얼마나 그 하락폭이 줄어들 거냐에 대한 그거에 대한 하락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디램하고 낸드의 가격의 그 재고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단에서 하이닉스가 내년에 투자 계획을 전면 재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공급을 줄일 경우에는 가격 방어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쵸. 가격적으로도 지금 10만 원 미만의 가격대에서는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세모죠?
그럼에도 거의 동그라미 의견이시네요. 네, 디램과 낸드의 가격 하락이 만약에 예상치보다 더 지금 커졌을 때? 7%에서 8% 이상으로 나올 경우는 뭐 두 자릿수가 나올 경우는 상당히 하이닉스에는 부담이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그게 두 자릿수 이상이 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네. 바라봐야 하지만 그게 아니다, 선방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메모리 가격이랑 낸드 가격이 둘 다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모리 가격, 낸드 가격의 추이를 보면서 조금 약간 살짝은 거리를 두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염두에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좋고요.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좋습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의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이성웅 이사 뭐 똑같네요. O 의견 주셨고요. 우리 김준 대표님은 세모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그 리포트 뚜껑을 열어보니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확인하면서 정말 오늘 올라야 하는데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는데 참 오늘 2% 넘게 헬스케어도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주가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가 일단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 가운데 또 동반 오르는 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뭐 내년에 네. 좋아진다는 점을 네. 누구나 알고 있겠고 뭐 실질적인 측면에서 뭐 2분기 어느 정도 예상치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 네.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은 주가에 그렇죠. 반영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오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까? 이게 뭘까? 도대체 새로운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이 어제 끝났어요. 네, 어제 끝났거든요. 네. 셀트리온 그룹이 늘 얘기를 했던 게 합병의 가능성입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 기간에는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가능성이 다시? 열리는 거죠. 시장의 오. 기대감이. 뭐 그런 반응으로 오늘은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을 보면 네. 2차 전지 소재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밸류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 뭐 여기에 반대급부로 인해서 수급으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이쪽이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을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합병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뭐 제약바이오주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여건이 좋고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함께 좀 그 시류를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면 세 종목 가운데 고르신다면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시겠습니까? 탑픽은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제약. 예, 일단은 그 세 개의 종목 중에서 뭐 합병의 가정을 둔다고 하면은 뭐 이게 합병 비율이나 그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배라고 하는 즉 그 하나의 이벤트가 있을 때 주가가 제일 오르내림이 큰 종목을 플레이를 하는 게 제약이 좋거든요. 가볍죠? 네, 그러다 보니 셀트리온 제약이겠고 합병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에서는 네. 기준이 그래도 셀트리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또 언급을 해주시면서 O 의견 주셨고요. 그 가운데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셀트리온 제약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에 대해서 세모해 주신 김준 대표님은 약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약점이라기보다는 단기간에 13만 원 후반대부터 올라온 좀 가격, 14만 원대부터 19만 원까지 올라온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저기 위에 있었던 주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요. 네. 저기 위에 계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30만 원 근처에. 네, 저는 근데 바이오 제약이 약간 필수 소비재 성격을 띄어서 수급이 굉장히 좀 들어오는 것 같고 네. 이게 수급의 연속성이 있을까 했는데 지금 한 달 내내 좋거든요. 그쵸. 바이오 제약 쪽이. 그래서 그 점에서 좀 다시 관점을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고 네. 근데 다만 셀트리온보다 더 매출과 이익 단에서 더 성장이 30% 이상 나오는 중소형 제약사라든지 더 좀 모멘텀이 더 좋은 사실 셀트리온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땐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만 또 무거울 땐 또 엄청 무겁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탄력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차원에서 저는 셀트리온보다 다른 종목 매력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셀트리온의 본질적인 가치를 좀 이성훈 이사님 말씀하신 거에 좀 첨언을 드리면 이제 저마진의 진단 키트 부분이 상당 부분 매출 39%나 감소가 나와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진단 키트 쪽보다 이런 소위 말하는 3대 이제 셀트리온 치료제죠. 네. 그
트룩시마, 그다음에 허즈마 그리고 램시마 SC, 그러니까 램시마의 주사형까지 추가적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4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죠. 초반에는 연초만 해도 20%대 후반에서 지금 40%까지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신규로 계속 유럽과 미국에서 승인 모멘텀이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인 모멘텀이 나올 승인에 대한 이유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이익단에서는 조금 비슷한 작년과 비슷한 정도 수준의 7,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지만 매출단에서는 1조 9천억에서 지금 2조 4천억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셀트리온은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 단지 가격대가 14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올라왔던 그 가격 부담은 살짝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뭐 메가스터디 그룹 내에서 메가 MD를 꼽아봤는데요.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메가 MD 이성호 이사는 X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김지훈 대표는 O 의견 주셨습니다. 메가스터디 그룹 관련해서 대주주 지분 매각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정부에서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해라라는 권고사항도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온라인 관련된 교육주가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메가스터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매각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성 이사님 X 의견 주신 데는 왜 그러신 거죠? 그 원격 수업 부분을 놓고 보면 이제 고려를 하고 이게 실제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밀릴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테마성이죠. 그렇다 보니 X를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의 대응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단기 이평선 저희가 그 하락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올 때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를 이탈을 하면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탈을 했다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탈하고 나서 한 2거래일 내로 반등이 못 나오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낫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단기 평선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즉 보유자분들은 이게 훼손되면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요인처럼 그 원격 수업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이 원격 수업,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 좀 단기적으로 사실 이전에 올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물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매각 관련한 이슈까지 함께 좀 전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 대표님은 어떤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계십니까? 원격 수업과 매각. 네, 저는 원격 수업하고 매각보다는 또 다른 게 있나요? 이 회사가 상당히 흥미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죠? 메가MD라는 회사는 메가스터디 그룹은 맞는데 성인용 교육 시장에 저는 확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지금 기존에 하던 거는 이 그 로스쿨 입시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약대학 편입 부분인데요. 그 부분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성장성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그 5급 공무원직하고 7급 공무원 시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인데요. 이거에 대한 시장 규모가 연평균 한 40% 정도 성장이 나온 것 같아요. 시장 규모가 6배 이상 성장하는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돼서 지금 기존 공인중개사 애들 너무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 많이 하죠. 근데 워낙 이 그 로스쿨하고 의학대 시험에서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인중개사나 이 그 7급 공무원 시험, 7급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에 적용되는 그 추세가 왜냐하면 그 기존의 메가스터디로 수능을 본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는 그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PET라고 하죠. 5급, 7급 공무원 시험 수가 그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평균 1차 기준으로 12만 명을 상회하고 있어서 이 성인교육 시장에 메가MD가 좀 우수한 이 2030의 강한 마케팅력을 바탕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성호 이사님 말씀 주신 대로 추세선을 깨지 않으면 또 가진 기 보유자의 영역에서 한번 좀 끌고 가보자. 그리고 이런 이슈보다는 본업인 펀더멘탈, 이 펀더멘탈에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월요일 날 저희가 그 증시
왕장 10시 전세역전 시간에 조선희 매니저와 함께 그 메가 MD를 봤습니다. 메가 MD가 제시됐던 종목이었고 좀 요즘에 있나 싶었는데 오늘장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그 다음 날이나 이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종목들이 언급이 될 때마다는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는 한편으로는 약간 또 무섭기도 해요. 또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또 우리 목표 주가를 설정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 전략을 말씀드려야 될지 설레긴 하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메가임디 혹시 월요일날 보유자가 되셨다면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우리 김준 대표님의 말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은 오늘 하락하고 있는 위메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의 적자 전환 소식과 함께 오늘 뭐 사실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게임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게임 업종 자체도 좋지 않고요. 종목별 흐름도 좋지 않은데 과연 위메이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투자 의견 확인해 보시죠. 뭐 역시나 예상대로 두 분 모두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게임주가 최근에 7월에도 살짝 좀 좋았었거든요. 바닥권에서. 근데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네요. 뭐 하반기 기대할 부분은 없는 건가요? 네, 일단 2분기 실적상에서 네. 비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네, 인건비랑 네. 광고 선전비 부분이 많이 증가를 했고 감가상각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배 안 되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즉 비용의 증가 부분이 있겠고 하반기 기대되는 부분은 일단 뭐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르엠 블록체인 버전 연내 이제 글로벌로 출시되는 점. 이게 코인이랑 다 연결됐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네. 하반기 갈수록 기대감은 존재를 합니다. 새로운 게임의 출시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인 가격에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나야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턴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신작에 대해서 보자는 점은 뭐냐면 이제 이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주 중에서 그 아주 싼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네, 위메이드, NC소프트 이 두 종목을 꼭 기억을 하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게임의 출시라든지 코인 가격이 턴을 할 때는 필히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뭐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주가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 대표님도 X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위메이드 자체가 본업인 게임보다 네. 너무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위믹스 이 비트코인 코인과 관련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그 부분이 본업에 충실하지 않다. 본업에 충실하지 않아서 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 네, 수급에 있어서도 별로 매력적인 부분이 없군요. 네, 수급에서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추세상으로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지만 크게 방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파네요.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가파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호재가 좀 생길 때, 이성웅 이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호재가 네. 생겼을 때 기회로, 매도의 분할로 기회로. 계속 조금씩 매도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지만, 조심스러운 네. 얘기라서 우리 김준 대표님이 말씀 못 하시는데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이제 이성웅 이사님은 앞으로 하반기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김준 대표님 말씀을 더해서 매도에 조금씩 팔아가는 매도의 기회로 오히려 삼아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종목 4가지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훈훈한 주식의 김준 대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